대표님의 연봉이 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년도 기준으로 캐릭터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캐릭터와 관련된 직접적이거나 파생된 일들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이익으로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Javis. 네, 반갑습니다. 자비스의 잡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담은 캐릭터를 만드시는 안강로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강로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HS웍스와 또 핸섬 스튜디오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난 8년 동안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아토이드를 만들어서 국내외 관련 전시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었고요. 스타트업에 관한 컨설팅, 멘토링, 또 강의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캐릭터 작가란 그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캐릭터 작가는 결국 미술과 또 디자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문화적이거나 혹은 미적인 그런 소양들을 가지고 사회의 이슈를 시각적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는 접근성이 낮고 또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들을 좀 더 신경 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 회사 이름이 또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핸섬 스튜디오인데 잘생긴 사람들만 모인 곳인지 되게 재밌었는데 다른 뜻이 좀 있을까요? 네. 물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잘생긴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은 전혀 아닐 거라고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현재는 혼자이지만 이제 과거에 공동 창업을 했던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일을 그동안 하다가 캐릭터에 관련된 일을 창업하고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모이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논의를 하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이 우리가 한 번도 잘생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핸섬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하는 게 결국 손으로 뭔가 재밌는 것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핸섬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붙여도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핸섬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회사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되게 어떤 일들을 좀 하게 되나요? 네. 저희 직원들은 제가 스케치를 하거나 이제 초기 기획 또 콘셉트를 잡은 것들을 가지고 2D 디자인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토샵 같은 또 픽셀을 다루거나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이제 벡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3D 모델러 같은 경우는 당연히 2D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 작업도 하고 있고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편집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콘티를 그리거나 혹은 시나리오들 그런 식의 자기 전공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캐릭터 작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캐릭터 작가가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캐릭터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제가 선호하는 장르였습니다. 캐릭터들을 좋아하고 게임 또 애니메이션 등들을 계속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연히 캐릭터가 좋아서 그 일을 했다기보다는 실제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기존에 하던 일에 비해서 수익이 지속 가능성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캐릭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노력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전공이 미술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마 뭐 자격증 획득이라든지 하는 노력이 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린 시절부터 만화 또 캐릭터 같은 소비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또 미술대학을 진학하는 과정과 또 미술대학교 또 대학원 또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한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작가를 하기 이전에 14년 동안 학생들의 대입 진학을 했었는데요. 미술대학 진학이다 보니까 다양한 대학에 따라서 다양한 실기들을 준비를 해야 됐고 그런 것들이 어떤 다양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공동 창업자들과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합을 맞추기 위한 공동 작업들 그리고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비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 조사, 리서치, 또 분석 같은 것들이 조금은 좀 특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네. 어떻게 하면 캐릭터 작가가 될 수 있는지 좀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만드셨던 캐릭터들 중에 되게 많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 캐릭터는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표 캐릭터가 된 인어 아재가 있습니다. 꼬리가 있는 아저씨인데요. 꼬리는 어린 시절의 동심을 상징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로 동심이 있었고 또 인어공주가 있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살찌고 나이 먹고 또 주변 친구들은 결혼했는지도 몰랐는데 또 재혼한다는 후배들도 있었고 어떤 그런 성인 남성의 삶을 표현한 인어 아재 캐릭터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해주기 때문에 대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캐릭터도 한 번만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기에 작업을 했었던 꼭두메이트 캐릭터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서 한국 전통에 관한 이슈들을 찾았고 실제 관련된 논문들이라든지 혹은 박물관의 관장님들의 컨펌을 통해서 전통에 대한 정통성을 제가 확보했다고 믿을 만큼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만든 캐릭터이긴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주로 작업하는 방식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주로 작업을 하시나요? 우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혹은 트렌드, 관심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문장으로서 실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컨셉을 설정하고 그리고 제가 하려는 어떤 컨셉이 실제 시장에 수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 누구를 타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형상들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스케치 정도를 진행하게 된 이후에는 2D 디자인과 혹은 상황에 따라서 3D 모델링까지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모델링을 바탕으로 입체 작업들을 만들게 됩니다. 만든 결과물들은 대개 국내외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대중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세미 누드집을 네. 제가 발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세미 누드집을 발간하면 또 사실만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철없던 시절일 수도 있고 잘 모르던 시절일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디자인 결과물을 바로 팔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국내 전시회를 많이 나가고 있었고 그럼 팔 게 없으면 얼굴이라도 팔자라는 생각으로 당시 의상 디자이너인 저희 제자와 또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후배와 함께 그런 세미 누드집을 발간하게 됐었는데요. 발간한 이후에 의도치 않게 품절이 됐었고 물론 많이 찍지는 않았습니다. 왜 남성분들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성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셨고 또 한데 여성분들이 사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경우이긴 하죠. 그래서 또 만들 생각까지는 과거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른 작업들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때보다 조금 세련되거나 고도화된 방식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같은 방식의 세미 누드집을 또 발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과 이렇게 네.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이 일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일로 성공을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다른 일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과연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열정과 에너지 또 삶을 갈아 넣어도 될 정도의 일인가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위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지 이게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캐릭터 작가로서의 앞으로의 진출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쪽 시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 외에도 다양한 정량적인 근거를 통해서 캐릭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일을 하는 것은 적성과 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경쟁자가 자신의 어떤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닌 세계인이 자신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지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쪽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선호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대표님의 연봉이 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년도 기준으로 캐릭터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캐릭터와 관련된 직접적이거나 파생된 일들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이익으로는 1억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 작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 네. 어떤 사람들이 좀 잘 어울릴까요? 캐릭터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디자인 포함을 해서 실물을 만드는 것까지 고려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직업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하고 왔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산업 분야 하나로서 체계가 탄탄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게 단순히 그림을 그리기 좋다라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취미 생활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맞지만은 이 일에 대한 확실한 비전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가가 만약 맞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성실하게 꾸준히 작업을 하게 됐을 때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네. 캐릭터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이분들도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네. 싶으신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네. 뭐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전공들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걸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술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소양이 있을 것이어서 별도의 자격증 같은 것들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만 타 전공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어떤 자격증들 혹은 그거에 대한 또 별도의 학원을 통한 수강이라든지 혹은 유튜브를 통한 것들 혹은 온라인 강의를 통한 기본적인 툴을 다루는 능력들에 대해서는 있어야지 아무래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작가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나의 캐릭터만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하지 않고 이것도 미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타날 때까지 다작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나의 캐릭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혹은 2023년에 맞는 또 10년 뒤에는 또 2033년에 맞는 또 자신의 국가가 중국이나 태국이나 대만이라면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캐릭터들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캐릭터 작업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강루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았는데요. 캐릭터 작가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가님의 말씀 듣고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 아시죠? 네, 방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에도 캐릭터 작가가 되기 네. vs 네. 다른 직업 선택하기. 네. 하나, 둘, 셋. 다른 직업. 다른 직업이면 네. 좀 어떤 직업? 이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아. 다음에는 아마 의대 쪽이나 정형외과 쪽의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태준 같이 잘생긴 캐릭터 작가로 살기 네네네네. vs 얼굴 없는 캐릭터로 신비주의 작가로 남기. 박태준 씨가 하셨나요? 신비주의보다는 잘생긴 캐릭터 작가인가요? 네네. 이유가 잘생긴 신비로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나를 스카우트하려고 하는데, 네. 자, 그럼 이때 회사를 판다 네. vs 회사의 끝까지 직원들과 함께 남는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최초의 목표 자체가 회사를 엑시트하는 방식으로서 기업과 협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컴퓨터 없이 손으로만 디자인해서 연봉 10억. 네.
컴퓨터로만 디자인해서 연봉 1억. 하나, 둘, 셋. 저는 손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원래 손으로 하셨었나요? 네, 지금 손으로 핸섬 자체가 핸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도 손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손 그림을 하는 게 더 손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봉이 똑같아도 그렇습니다.